방금 소개받은 국토연구원의 황관석 부연구위원입니다. 세종에서 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 또 전망 관련해서 이렇게 뜻깊은 심포지엄 행사를 또 마련해 주신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또 발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2025년 주택시장 전망과 과제입니다. 다들 궁금해하시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망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확하게 전망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뭐 거시경제 여건이 어떤지, 뭐 이렇게 금융시장 여건이 어떤지,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상황이 어떤지 그런 영향 요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좀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포함해서 뭔가 이제 정책 그런 방향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걸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주제는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그 주택시장 영향 요인, 그리고 향후 주택시장 전망과 대응 방향입니다. 먼저 최근 주택시장 동향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뭔가 그래프로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가격 동향을 이제 지수로 하고 뭐 변동률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이렇게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큰 흐름을 말씀드리면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크게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정세를 보였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토제 뭐 해제 이슈도 있었고 작년에도 그러니까 상반기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게 경기도랑 인천도 떨어지고 있고 특히 지방에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독 서울만 좀 가격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변동률을 보면은 이제 3월까지 3개월 동안 뭐 전국이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뭐 보합세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은 0.7, 뭐 지방은 마이너스 0.4. 이게 뭐 변동률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와닿진 않지만 어떤 경향성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차 뭐 입법 이후로 많이 올랐던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영향으로 또 최근에는 이제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보다는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그래서 현재 상황은 뭐 매매는 좀 소폭, 매매는 이제 서울 중심 오르고 이제 전세도 오르긴 하지만 그 오름폭은 이제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가격 변동을 이제 좀 더 우리가 체감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실거래 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실거래 가격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아파트의 가격 변동을 이제 보는 건데, 이걸 통해서도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 현상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이 이제 2017년 11월을 100으로 이렇게 놓고 지수를 표현한 건데요. 이제 2025년 2월, 그러니까 한 뭐 7년 정도 이렇게 흐른 시간 동안에 이제 전국은 124.3인데 이제 이게 24% 정도 전국이 이제 상승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반면에 이제 서울은 이제 173.4, 그러니까 73% 7년 동안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지방광역시는 뭐 108.3, 기타 시도는 이제 103.1로, 물론 이제 신축 아파트 가격은 이제 비싸겠지만 우리가 이제 가격 변동률로 이렇게 재고주택 가격의 변동률을 봤을 때는 거의 제자리 수준으로 봐서 이제 양극화가 좀 심화된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이제 떨어진 상황인데 얼마큼 떨어졌는지 또 얼마큼 회복됐는지를 보는 건데, 이제 세종이 이제 마이너스 27.7, 그러니까 고점 대비 거의 28% 정도 하락한 수준이고, 뭐 대구도 이제 27%, 뭐 인천은 21%, 예, 근데 서울은 많이 회복이 돼서 이제 8.8%. 물론 이제 강남 같은 데는 신고가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가격의 이제 전반적인 변동률을 봤을 때는 아직 고점 대비로는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3년 정도 크게 좀 위축이 됐었습니다. 22년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있어서 3년 동안 위축이 됐는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은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이제 수도권은 이제 22년도에 크게 위축이 됐다가 23년, 24년 점차 회복이 되고, 이제 금년에도 좀 더 회복세가 좀 강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선이 이제 그 장기 평균으로 볼 수 있는데,
장기 평균보다는 그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월간 매매 거래량입니다. 이제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고 정보입니다. 이제 꺾은선 그래프가 이제 변동률인데 좀 회복되는 양상, 크게 증가하진 않았지만 이제 조금씩 보합해서 이제 회복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는 금년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수도권은 30.7, 서울은 63.4% 증가했는데 지방은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급입니다. 공급은 크게 인허가 실적과 이제 준공 실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자료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한 2년 정도 2024년도에 한 43만 호로 좀 위축이 됐습니다. 이제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보시면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그때는 지금보다 더 이렇게 공급이 없었습니다. 그때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인허가가 감소한 상황이고, 이제 원인은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라든지 공사비 상승, 또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인허가가 좀 많이 줄었고, 금년에도 이제 올해 3월까지 계속 그 감소 추세가 이제 유지가 돼서 입주로 이제 이어질 때 이제 입주 분량 감소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준공 실적이 이제 입주 물량이랑 이제 비슷한 실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비아파트도 이제 포함된 이제 준공 실적인데, 이제 인허가랑은 이제 시차가 있어서 한 뭐 1년, 2년, 3년 정도 뒤늦게 입주가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준공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평균 수준까지는 이제 준공이 됐고,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인허가가 이제 감소한 부분이 영향을 주어서 금년부터는 이제 감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3월까지 봤을 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17% 정도 감소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준공실적 감소는 내년도하고 내후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입니다. 미분양 주택은 주로 이제 지방에서 이제 많은 상황인데, 이제 2023년,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부터 크게 늘어서 이제 2023년도 초에 한 7만 원 정도로 이게 증가를 했고, 이제 그 수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 수요가 살아나서 미분양이 많다기보다는 공급이 줄어서, 공급이 없어서 이제 미분양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유지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왼쪽이 이제 미분양이고, 이제 오른쪽이 준공 후 미분양, 이제 악성 미분양입니다. 이제 악성 미분양은 이제 다 준공이 됐을 때 통계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또 후행을 해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악성 미분양 주택 해소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정책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주택 시장 전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관련된 그런 주요 지표들을 통해서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장기 균형 관계인데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택 가격 수준을 평가할 때 이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로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득과 물가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 GDP라고 하는데, 이 명목 GDP랑 일정한 그 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은 주택 가격 지수도 오르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뭐 균형 관계가 0으로 보고, 그보다 높으면은 이제 뭐 고평가, 뭐 낮으면 저평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가격 지수는 아니고요. 그런 이제 균형에서 멀어진 정도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파악을 해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2021년 3분기에 이제 고점이었습니다. 그래프상으로는 이제 뭐 30% 이상 뭐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고평가가 있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물가는 오르는데 이제 가격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시 균형 수준으로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서울과 수도권은 다시 그 균형 수준보다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확장을 해서 계속 뭐 고평가를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폭 이제 균형에서 좀 높은 수준으로 이제 가고 있고, 지방은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균형보다 계속 낮아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정 수준이라고 이제 보는 것과 비교해서 이제 지방광역시는 마이너스 18% 정도 좀 낮아져 있다,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7.2% 정도 고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 수준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낮은 것도 아닌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금리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됐습니다. 유동성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됐는데,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와 유동성은 이제 반비례 관계이고, 이제 가격은 금리가 낮으면 올라가고 유동성이 높아지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최근에 그 상황을 보시면은 이제 기준금리가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어서 2.75%까지 낮아졌지만,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비교하면 그때는 뭐 2%까지 낮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이고, 가계대출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좀 증가해서 뭐 3.9%까지 증가했지만, 과거에 그런 게 크게 증가했을 때랑 비교해서는 좀 낮은 수준이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가계대출 관리를 뭐 DSR 규제도 있지만 총량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계대출의 그런 증가 폭은 제한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가계대출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랑 연동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금융권에서는 그 가상금리를 통해서 좀 높게 금리를 측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올해 3월 현재 가계대출은 4.51, 그리고 주담대는 4.17, 최근에는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금리랑 뭐 주택가격 간의 그런 관계를 분석을 했을 때,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은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은 뭐 최대 5.2% 그런 상승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DSR 규제가 있고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는 좀 주택가격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제 경제 성장률은 이제 과거에는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에는 영향력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다만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경제 영향 때문에 거시경제 충격이 좀 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1분기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1%, 특히 이제 건설 투자에서 마이너스 12.2%로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거시경제가 역성장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망치도 당초에는 뭐 1.9% 또는 1.5%까지 전망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0.7%로 전망했고, KDI에서도 0.8%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 상황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심리입니다. 이제 심리가 이제 상승하면은 이제 가격도 이제 상승하고 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라는 것을 이제 매달 이제 조사를 해서 공표를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반 가구랑 중개업소 대상으로 이렇게 뭐 지난달보다 매매 가격이 올랐는지, 뭐 거래가 늘었는지 그걸 질문을 해서 이제 100 이상이면은 뭐 거래가 늘었다, 또 가격이 상승했다, 그런 응답 비율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갈색 선이 이제 서울입니다. 이제 서울이 3월달에 이제 크게 이제 상승한 것을 이제 볼 수 있고, 4월 달에는 좀 떨어졌습니다. 토호제가 다시 지정되면서 심리지수는 좀 위축이 됐고, 지방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낮은 상황인데,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만 대통령 집무실 뭐 설치라든지 국회 이전 그런 이제 공약들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그 쌓였던 매물들이 이렇게 많이 소화되면서 거래량이 뭐 3배 늘고, 뭐 가격도 좀 오르고 호가도 상승하는 이제 그런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소비심리 지수를 이제 발표하는데, 여기서 주택가격 전망 CSI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앞으로 이제 오를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2025년 4월에 108로, 그러니까 2월 달에는 99, 100이 안 됐는데, 이제 4월에는 108이 돼서 사람들의 이제 기대 심리도 이제 소폭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급 요인입니다. 이제 공급 요인도 이제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아까 제가 준공 실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작년까지는 이제 많이 됐는데, 올해부터 이제 감소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파란색 그 그래프가 작년이고, 주황색이 올해, 그리고 회색이 내년인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이제 입주 물량이 36.4만 호. 이거는 이제 부동산 114 자료입니다. 2025년도에는 이제 26.8만 호로 감소하고, 특히 내년에는 이제 15.8만 호로 이렇게 감소폭이 이렇게 큽니다. 또 내후년에는 그때도 이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 불안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택 공급이라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뭐 도시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뭐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10년 이상 걸리는 거기 때문에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또 최근 시장 상황이 워낙 거시경제도 안 좋고 뭐 금리도 높고 원가 부담이 높기 때문에 주택을 건설해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또 크게 확대하는 것이 이제 정부 방향이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최근 이제 그 정책은 이제 DSR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이제 뭐 스트레스 DSR로 해서 이제 가상 기준금리에서 이제 플러스 뭐 수도권은 1.2, 지방 0.75 플러스해서 대출 금액을 이제 줄이는 제도인데, 그 실수요자라든지 뭐 좀 소득이 낮은 계층에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영향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DSR은 이제 주택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고, 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걸 통해서 이 아이를 갖는 경우, 아이를 출생하는 경우는 이제 대출 조건을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 먼저 전세 시장이라든지 이제 매매 시장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38,000여 건, 그러니까 9.4조 원 정도로 이제 많은 공급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이제 올해 7월에 이제 수도권에는 3단계가 이제 도입이 되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이제 추가 금리를 1.5%로 하고, 지방은 이제 6개월 유예하는 정책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토어제 이슈에 따라서 다시 토어제가 또 재지정되면서 또 시장이 좀 이렇게 안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영향들을 이제 종합해봤을 때 제가 거시경제 및 유동성 요인, 주택 수급, 정책 여건, 뭐 심리적 요인, 이런 요인들을 종합해서 평가를 해봤을 때 이제 미국 관세 강화에 따른 거시경제 위축이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적체된 상황입니다. 또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등 또 가계부채 관리 정책으로 이제 하락 요인이 이제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거시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고, 또 주택 공급 감소가 우려되고, 또 이제 대선 이슈로 인해서 뭐 지역에 따른 그런 개발 호재 등이 이제 작용하면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상승 요인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동향과 영향 요인을 종합해서 향후 주택 시장을 전망하고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가 먼저 일반 가구에 대해서 제가 또 설문을 통해서 그 인식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1월 달에 설문을 한 게 있는데, 그 일반 가구에서는 이제 지역적인 경제 상황, 또 지역 경제 여건, 지역 개발 현황, 지역 경제 여건을 좀 높은 요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금융 정책이라든지 금리 수준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과거보다는 좀 낮게 응답을 해서 지역 시장이 개발 여건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이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응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에 대해서 뭐 오를 것인지 그렇게 물어봤을 때,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에서는 약세로, 뭐 서울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세로 이렇게 전망을 했고, 매매보다는 전세 시장에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이 이제 매매 시장에 대한 응답이고 주황색이 전세 가격에 대한 응답인데, 이제 매매보다는 전세 가격에 대해서 이제 상승할 것으로 보는 그런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망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올해 초에 그 수치를 이렇게 제시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제시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전국은 이제 뭐 소폭 하락 또는 이제 보합으로 전망을 했고, 이제 수도권은 0.1에서 0.8, 그러니까 소폭 상승으로 전망을 했고, 지방은 이제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0.7,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거래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이제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제 뭐 급매물이라든지 그런 이제 또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되기 전에 미리 또 수요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최근에 좀 거래가 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과제를 제시할 때 제가 세 가지
가지 키워드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지역시장 양극화 심화, 지역경제의 영향력 증대, 주택 공급 기반 약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이제 가구 수도 이제 수도권은 많이 늘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에서는 가구 수도 이제 증가분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5년을 이렇게 봤는데 이제 수도권에서는 인구가 늘지만 지방에서는 감소되는 향후 5년간 지방 인구가 감소합니다. 수도권은 늘는데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이 한 60%, 지방에서 40% 가구 증가분도 이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제 2030년이 지나면은 그런 인구 감소 영향이 확연히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 때랑 단순히 비교해서 그때보다는 시장이 미분양이 그때보다 많지 않은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을 우리가 냉정하게 이렇게 바라봐서 지방 같은 경우는 이 과거처럼 뭔가 이제 인구 증가에 의한 그런 이제 수요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지방 주택 경기는 이제 주택 시장이 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을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차별화된 현상이 이제 강하게 나타납니다. 시장이 좀 안정될 때는 양극화 현상이 이제 심해지는데 그 지역별로 또 유형별로 그 아파트, 비아파트 구분해서 그런 대응 방안을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이제 특히 이제 주택 공급 기반이 많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도 크고 특히 공사비 상승이라든지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특히 그런 공급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분양 해소 대책을 정부에서 일부 제시를 했습니다. 구조조정 리츠, 1세대 1주택 특례 제도 이런 걸 도입을 했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때랑 비교했을 때 그 정책 자체가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화된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LH에서도 3,000호 매입을 추진했는데 그리고 이제 등록 임대에서 중공업 미분양을 이제 등록 임대로 이제 허용을 이렇게 했지만 양쪽으로 중공업 미분양이 25,000호 정도 되는데 양쪽으로는 좀 제한적인 그 상황이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분양가도 높고 또 시장에 대해서 가격 상승 기대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제도로는 좀 한계가 있고 또 물론 이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유예가 되긴 했지만 이미 2단계가 또 적용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과제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을 이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 물론 이제 국가 균형 발전과 연계를 해서 그런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또 필요하고 또 수요 측면에서도 좀 더 이렇게 강화된 수요 지원 대책이 이렇게 필요하고 또 이제 환매 조건부 대책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런 대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대책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밑에는 이제 미분양 주택 수준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이제 대응을 하자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고 관심 단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위험한 단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좀 이렇게 큰 흐름에서는 일부 제한적인 그런 주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PF 사업이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행사의 낮은 자기 자본 비율을 또 높이고 이제 사업성에 기초해서 이제 대출을 해야 되는데 시공사 신탁사의 이제 과도한 신용 보강을 통해서 대출을 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행들도 이제 정부에서 최근에 많은 이제 보완 대책들을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그런 대책들이 잘 추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F 대출이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관련된 정보들이 좀 흩어져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이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인식해서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그런 정보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정보망을 통해서 향후에는 이제 그런 금리 변동이라든지 부동산 경기 그런 이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담지는 못했지만 이제 주택 공급에서는 특히 수도권에서는 이제 공공택지와 이제 도심 재정비 사업을 통한 이제 주택 공급이
사업들이 이제 투 트랙으로 이렇게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 재정비 사업도 이제 필요하지만 그 멸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증가분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제 좋은 입지에서 이제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수도권에서는 계속 대학교가 다 수도권에 있고 그런 이제 가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공공 택지를 통한 또 주택 공급도 그런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에서는 김진술 교수님께서 재정비 사업 관련돼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좀 많은 개선 방향이 또 생기고 개선이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